그리고 이제 녹화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래서 Q&A 시간에는 제가 이제 파견 교환학생 신청 안내나 뭐 그런 종류의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답변 드리고, 학교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전공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선배님께 궁금한 내용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교환학생의 목적과 취업률과의 관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교환학생 선발 안내를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죄송한데 이 사이에 빠졌는데,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교환학생 멘토들과의 그 노하우,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 마지막 Q&A 질문 받고, 이후에는 이제 선배님들께 직접 궁금한 거를 직접적으로 질의응답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환학생 파견 프로그램이 이제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 대학은 기본적으로 학문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정되거나, 아니면 직업 능력 개발에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 또는 기타 우리 대학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학 및 기관과 학술 등을 교류 협력을 체결합니다. 이렇게 체결된 기관은 우리 대학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질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고, 교육과 증진을 위해서 교환학생이나 복수학생 등 학생 교류를 실시하고 있어요. 이러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은 그 자매대학의 문화를 습득하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되고, 다음과 같이 학생들은 자매대학 국가의 문화 습득 그리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대학은 이제 이런 그 학생들이 글로벌 역량이 강화되면은 우수한 인적 자원을 양성할 수 있게 되고, 또 자매대학과의 교류를 통해서 글로벌 인지도도 제고할 수 있게 됩니다. 서로 좀 좋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을 할 수 있게 돼요. 다음으로는 그 경력개발 IPP실에서 발표했던 자료를 따왔는데요. 파견 프로그램 이수나 어학 성적에 따른 취업률을 이렇게 분석한 표입니다. 해당 자료를 보시면은 이쪽에서는 어학 성적이 높을수록 우수기업 취업률은 높고, 뭐 파견 학생의 대기업, 중견기업 비율이 유의하게 높음이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은 이런 내용을 보고서 교환학생을 파견을 갔다 오면 취업이 잘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분명 근데 대신 이런 학생들은 저학년 때부터 이제 본인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좀 실시를 했을 것이고,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저는 교환학생 파견 프로그램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파견 전부터 저학년부터 이제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것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약간 광고를 좀 하자면은 저희 대학 글로벌 라운지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인 교환학생 파견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선발 규모입니다. 이번에는 11개국 15개교 총 67명의 학생들을 선발을 실시를 할 거고요. 금액은 이제 저희 예산으로는 2억 3,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저희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지만 나중에 이 대학 지원금 같은 경우는 추후 변동이 가능합니다. 네, 학부모님 참여 가능하시고요. 링크 그냥 안내해 주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지원 전에 확인해야 할 목록들을 제가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접수 기간은 9월 14일, 어제였죠? 어제부터 9월 22일 수요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 18시까지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때 부모님이랑도 한번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파견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지원을 좀 부탁드릴게요. 선발 대상이 저번과 좀 많이 달라졌는데요. 저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고를 했을 때 2학기부터 6학기 이내에 재학 중인 자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모집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설명이 달라졌어요. 파견 기간이 수업 연한 내에 해당되어야 하며 1학년 1학기 이수자 중 교환학생 희망자예요. 일단 먼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번 공고까지는 사실은 6학기 학생,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재학 중인 학생까지만 받았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게 확장이 돼가지고 현재 보통으로 따졌을 때 4학년 1학기인 학생도 지원을 할 수 있게 선발 대상을 확대를 했습니다. 여기 적혀 있다시피 대신 파견 기간이 초과학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해요. 편입생 같은 경우는 수업 연한이 8학기가 아니라 다른 학기일 수도 있으니 수업 연한을 확인하는 것은 이제 학사팀이랑도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적이 평점 평균 3.0 이상이거나 직전 학기 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요. 이거를 이제 학생들이 확인하는 방법은 그 재학증명서나 성적증명서를 떼는 방법도 있고, 저희가 이번에 온라인으로 지금 신청서를 받고 있는데
그때 신청서를 작성을 할 때 아마 이 성적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학 성적 같은 경우는 지원 대학이 요구하는 수준의 어학 성적을 필요로 합니다. 지원 자격 제한은 교환학생으로 이미 파견돼서 갔다 온 학생이거나 이전에 대외협력팀에서 해외 파견 프로그램에 선발된 이후에 중도 포기한 학생들은 지원 자격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선발의 평가 방식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이고 면접이 40점, 어학 성적이 25점, 학점이 25점, 자기소개서가 10점입니다. 제출 서류를 저희가 공고문에 올렸을 때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그 신청서 PDF 한 부가 필요하고 거기에는 지도 교수님 서명, 뭐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지도 교수님 직접 서명을 받기 힘드니 메일 등 승인 내용이 들어간 캡처본을 필수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학부장 서명 같은 경우는 저희 대협력팀에서 일괄 승인 요청 예정이고요. 나중에 그 지금 온라인 이거를 관심 있으신 학생들은 알겠지만 저희가 그 아우누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그 PPT로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그 마지막 페이지에 신청서 PDF를 아우누리에서 작성을 하고 출력을 하면 이 페이지에 본인 서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본인 서명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성적증명서, 영문 사본 한 부, 재학증명서, 영문 사본 한 부, 그리고 여권 사본 한 부, 그 다음에 외국어 면접 자료, PPT 자료 한 부도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지원 대학마다 다르겠지만 지원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공인 어학 성적 사본 전체 내역도 한 부가 필요해요. 제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압출 파일명을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주세요. 2022학년도 1학기 교환학생 파견 프로그램 제출 서류 하고 학번 성명. 예시를 이렇게 해놨으니 예시가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교환학생 파견 선발 공고문에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이번 주 월요일에 선발 계획을 공고했고 온라인 설명회를 오늘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원서 접수는 22일 수요일까지고 면접 일정이 있는데요. 24일부터 28일 화요일까지,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고 인지는 나중에 선발되는 대상에 따라 선발이 아니라 신청해 주시는 분들께 따라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발 대상자 공고는 9월 29일 홈페이지 게시할 예정이고요. 파견대학 지원서 제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부터는 학생들이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상황은 돕도록 하겠습니다. 선발자 오리엔테이션도 10월 5일부터 11월 30일 이내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 뭐 서약서, 구현학생 뭐 파견 뭐 그런 서약서 같은 것도 제출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지만 최대한 이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학생 주의사항입니다. 좀 여기 공고문에도 저희가 게시를 상세하게 해놨는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협의 없는 무단 귀국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경우 장학금이 환수됩니다. 다음으로는 파견 시작 전후 개인 여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비자 및 항공권 구매는 학생이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서류가 있을 때 저희 대학에서 저희 대협력팀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 변환기 학점이 적을 경우 재학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우리 대학교에서의 학점과 졸업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중하게 학업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고문에도 게시된 프로그램 종료 후 의무적으로 어학시험 응시 및 성적을 제출해 주세요. 여기는 아까 지원 자격 제한에 작성돼 있던 말인데 저희 프로그램에 선발된 이후에 파견 취소하면은 향후 모든 프로그램에 선발에 지원 불가능합니다. 2022학년도 학교 현장 실습, 교육식 실습 대상자는 학사팀 확인 후에 지원해 주세요. 코로나 등의 최근 일이죠. 불가항력적 사유로 선발 후에 파견 준비 중, 파견 기간 중 저희 쪽이 아닌 자매대학으로부터 수학 취소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 해당 대학에 파견이 불가능하니 이 점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는 다 파견을 받는다고 연락을 받은 학교들만 목록에 올려놨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그 선발 대상이 확대되면서 교환학생 파견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수업 연한 내 보통 8학기겠죠? 졸업 불가 등 모든 애로사항은 학생이 인지하고 감수해야 합니다. 등록금 관련입니다. 일단 파견학기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등록금을 납부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파견되는 대학교의 등록금은 대신 면제됩니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쪽 대학은 파견 대학교에 수업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파견 전후 등록금 납부를 하는 경우 국가장학금 혜택 수혜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지원팀과의 필수 확인이 필요하고요. 국가장학금 수혜 신청은 학기당 6학점 이상
변환 시 가능합니다. 학점의 취득 변환입니다. 교환학생이 신청을 하기 전에 대학 요람이나 담당 교과목 교수님과의 상담 등을 통하여 파견 이후 변환 과목을 숙지해 주세요. 특히 이번 그 어학 집중형 캐나다 쪽 대학 같은 경우 많이 그 영어 과목을 많이 변환을 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학 요람이나 담당 교과목 교수님과의 상담을 필히 진행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학점 변환은 학기당 최소 1학점 이상 변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 저희가 장학금을 환수합니다. 변환 기간은 교환학생을 다녀온 이후 9월 첫째 주에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학점이 많으면은 이때 변환을 해야지 아마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기간 이내에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다음 프로그램 종료 후 제출 자료입니다. 제출 자료는 어학 성적과 결과 보고서 그리고 설문조사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어학 성적은 프로그램을 갔다 온 이후에 의무적으로 응시를 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고 결과 보고서와 설문조사는 저희가 교환학생을 다녀온 대상에 한해서 추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제출 대상은 이번에 교환학생에 파견되는 학생이고 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방법은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해당 기간 내에 어학 성적을 미제출하는 경우 대학 지원금 환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인데 2022학년도 2학기 중입니다. 다음으로 지망대학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 지망대학에 관한 상세 정보는 이제 저희 대학교 홈페이지 일반 공지사항에 제가 올린 세부 선발 조건표가 있고 거기서 더 상세하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학생이 직접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 가능 전공 및 과목이 변경될 수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 네, 다음으로는 각 대학별로 자격 조건이 상이하니까 수강 가능한 학과, 수강할 수 있는 강의를 충분히 확인한 후에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교환학생에 대한 안내는 여기까지고 다음으로는 저희 교환학생을 다녀온 멘토 선배님들의 그런 노하우나 이런 거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우혁 학생 혹시 왔나요? 들리시나요? 아,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화면 공유 시작하겠습니다. 공유가 안 되나요, 혹시? 네, 공유 비활성화된다고 네. 안 되네요. 그 선생님께서 참가자 화면 공유를 활성화 좀로 네, 지금 설정을 활성화했습니다. 변경해 주시면. 활성화인데 한번 아, 네. 해보시겠어요? 지금 보이시나요? 네, 지금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5분 동안 간단하게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9학년도에 호주 교환학생을 다녀온 이후로 호주에 대한 나라에 너무 애정을 가져서 장기간 호주에서 체류하며 일을 했었던 양우혁이라 하고요. 간단하게 이제 교환학생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스윈번 대학교 저는 갔다 왔고요. 학교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다들 이제 점심시간, 저녁시간 때 잔디밭에 이제 따스한 햇볕 아래서 잔디밭에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먹었던 점심 식사는 정말 잊을 수 없고요. 규모는 한기대학교랑 거의 비슷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은 제발 영어 공부는 미리 해서 가자입니다. 최소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토익 900점과 오픽 IH는 무조건 맞춰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본인의 외모가 너무 뛰어나다. 자, 가만히 있어도 이성 친구가 접근한다. 그런 경우 아니고서야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되어야지 호주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친구가 될 수 있고 또한 문화를 교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업은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제가 제일 착각했던 것이, 나 이제 뭐 교환학생 4개월 하고 영어 이제 마스터해서 한 1년 동안은 호주에서 정말 이제 영어 마스터 한 상태로 1년 동안 호주에서 돈 정말 많이 벌어서 올 거야 했었는데, 사실상 이제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막 영어 실력을 엄청나게 늘리긴 사실상 힘들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학구열을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한 반당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수업이 50분이다 보니까 한 사람당 돌아가는 시간은 5분 정도이죠.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추고 열심히 하되 너무 이제 드라마틱한 그런 영어 실력 향상은 꿈꾸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실력을 늘리고 문화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무조건 외국인 쉐어 추천하고요. 외국인 쉐어 하면서 이제 다른 나라 문화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여러 나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던 거는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 나라 국가와 다 살아봤는데 제일 잘 맞았던 국가는 아마도 남미, 스페인 쪽 친구들이랑 너무 잘 맞았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인도 친구들이랑 살았을 때 향신료 냄새가 너무 강해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외국인 쉐어 너무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너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볼거리가 많아요. 호주라는 나라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공기도 좋고 자연 환경은 너무 끝내주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볼거리 많고, 특히 호주 여행자 이용하시면 너무 비싸니까 여행할 때는 한국 여행사 이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발표를 마치고, 혹시 추후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부탁드릴게요. 네, 우혁 학생 감사합니다. 다음 학생은 태영 학생인데요.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일단 제가 화면을 공유를 해드릴게요. 우혁 학생 네. 혹시 공유를 꺼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혁 학생 발표해 주세요.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백화 16학번에 재학 중인 임태영이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16학번 메카트로닉스 공학부 재학 중인 임태영입니다. 교환학생으로 다녀온 곳은 중국 현진기술교육대학교이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일단 목차는 두 가지로 정했습니다. 교환학생이 갈지 말지 고민되는 학우분들을 위해 첫 번째로 교환학생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는지와 교환학생 경험이 취업에 도움이 될지, 혹은 교환학생 이후 학업을 어떻게 이어나가는지 준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첫 번째로 교환학생 경비를 준비했습니다. 학우분들이 교환학생을 계획하실 때 다음의 항목을 고려해서 경비를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여권을 발급받기 위한 여권 비용과 비자 발급 비용, 그리고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데 건강검진을 다 합쳐서 30 정도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왕복 비행기표와 기숙사비, 그리고 외국에서의 생활비, 그리고 추가적으로 교환학생 기간 동안 여행에 쓰인 비용 정도 다 합쳐서 400만 원 정도를 사용했고, 학교에서 받은 지원금 100만 원을 제외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300만 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갔다 온 곳은 중국이기 때문에 생활비가 굉장히 조금밖에 안 들었는데요. 다른 학우분들은 파견될 국가의 물가를 고려해서 계산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한 번 더 눌러주실까요? 한 번 더요. 두 번째로 교환학생 이후 학업인데요. 저는 교환학생 기간 때 16학점 정도를 이수했습니다. 중국에서. 16학점을 이수하고 돌아와서 우리 학교에서 받은 학점 6학점이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수강한 과목과 매칭되는 그 과목이 없어서였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은 파견 갈 대학에 우리 학교 그 과목과 매칭되는 그 과목이 있는지 잘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페이지는 제가 학점은 많이 듣지 못했지만 언어 실력을 많이 길러서 한국에 돌아와서 딴 중국어 자격 중인 HSK 자격 자격증입니다. 제가 중국 가기 전에는 니하오밖에 몰랐었는데
다녀오고 난 후에 언어 능력을 정말 쉽게 많이 기를 수 있어서 이런 자격증을 쉽게 딸 수 있다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넣었습니다. 이 다음으로 끝으로 교환학생 기간 동안 찍은 사진들이나 여행 사진들을 공유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간 기간에 동기들과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다음으로 제 같은 반 친구들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다른 국적의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같은 반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외국인 친구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었고 모두 중국어를 못했기 때문에 영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중국어도 겸해되기 때문에 두 가지 언어를 모두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제가 속해 있었던 중국에서의 외국인 동아리입니다. 동아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과 국적을 가진 친구들이 있었고 그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다양한 외국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환학생 갔을 때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면 좀 더 알찬 교환학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제부터는 제가 여행 갔다 온 사진들인데요. 이 사진은 자금성에 갔다 온 사진이고 다음 사진이요. 이거는 만리장성에 갔다 온 사진이에요. 교환학생 기간 동안에는 수업이 정말 널널해서 그 나라에 이곳저곳 여행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데 그 기간 동안 여행들을 많이 해서 좋은 추억들을 많이 남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상원 학생 혹시 왔나요? 네, 네, 화면 공유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1210대 멘토 이상훈입니다. 일단 미국 멘토가 2명이어가지고 주제를 나눠서 이제 학교 생활 같은 거는 뒤에 한재영 멘토가 설명하고 저는 이제 가기 전에 제가 준비했던 것들 중에서 이제 몰라가지고 후회했던 것들에 대해 경험자로서 팁 같은 걸 설명을 드리고 이제 여행 사진이랑 후기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준비물에 대한 건데 일단 헤어드라이기를 제가 가져갔었는데 전압이 달라가지고 한국 거를 가져가면 돼지코를 껴도 바람이 안 나오고 가져가시면 안 되고 또 옷 같은 경우도 거기서 제가 구매할 생각으로 많이 안 가져갔는데 예쁜 옷이 많이 없어서 좀 후회했습니다. 또한 화장품도 한국 것을 많이 가져가는 게 좋고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라면 포트인데 기숙사에서 이제 뜨거운 물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챙기시는 게 좋고 일단 흡연자분들은 담배 또 몇 보루 정도 챙기시는 게 좋고 카드는 패스하고 미국은 이제 전열기구 사용이 가능해요 기숙사에서. 그래서 1인용 전기장판 그 내년 1학기에 가면 겨울이니까 꼭 가져가시는 거 추천하고 또 이불도 가져가실 필요 없습니다. 한국보다 싸기 때문에. 그 다음 비자 발급인데 이제 비자 발급이 이제 제일 까다로운 절차일 거예요. 일단 승인 받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제 준비 과정이 굉장히 할 게 많기 때문에 혼자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서울에 일리노이 공대 한국지사가 있어요. 여기 한기대에서 합격 통보를 받으면 거기서 연락이 와요. 그 현지 학교 입학 신청까지 다 도와주는 기관인데 여기서 도움을 받거나 혹시 사는데 근처에 유학원이 있으면 도움받는 게 좋습니다. 유학원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 날짜를 잡고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진행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미국에 왜 가냐 이런 질문들 몇 개 정도 하고 바로 승인해 주세요. 그리고 일단 일리노이 공대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기 전에 유학원에 일회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제 여유로울 거예요.
일단 저는 시카고를 벗어나서 이제 뉴욕이랑 플로리다도 여행했는데, 일단 시카고는 다른 도시와의 접근성이 되게 좋은 편이라 여행 좋아하시면 이제 일리노이 공대 추천합니다. 후기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도 제가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제가 배운 12년 동안 배운 학교에서 배운 영어가 실제 미국인들이 쓰는 영어와는 너무나 달라서 그게 좀 충격이었고, 또한 수업 방식도 너무 한국과 달랐고, 또 교수님들이 한국과는 다르게 너무 학생 친화적이었어요. 되게 질문도 많이 받으시고 적극적으로 질문 받으러 다니는 분도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저희가 이제 반년 동안 해외에 살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또 취업을 하면 더 그런 기회가 없어지니까 이제 학생일 때 꼭 미국이 아니더라도 이제 코로나도 거의 다 없어지고 위드 코로나로 가는 추세니까 이번 기회에 교환학생을 한 번쯤 꼭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발표했던 거 말고도 학교 생활 같은 것도 인스타로 질문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재학 학생도 준비되면은 바로 시작해 주세요.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19년도 가을 학기 일리노이 공대로 교환학생 갔다 온 정기영어과 18학번 한지혁이라 합니다. 앞서서 이상원 멘토가 가는 과정이나 준비할 것들, 팁들을 이제 얘기해 줬다면 저는 이제 학교 생활이나 이제 느꼈던 점, 그리고 아쉬웠던 점 위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목차 이렇게 학교 소개, 생활, 느꼈던 점과 아쉬운 점이고요. 네, 일리노이 공대는 그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위치했는데 미국 중서부에 위치했고, 여기 이게 시카고 지도인데 그 도심과 한 다운타운하고 지하철로 한 4정거장 정도 떨어져 있어서 뭐 공강이나 그럴 때 다운타운 놀러 가기 되게 좋았어요. 학교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 보이는 이 정도가 학교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 뒤에 보이는 게 학교에서 한 4정거장 떨어진 다운타운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학교 생활인데요. 네, 공강이 좀 여유롭게 수업을 듣게 될 거예요. 한 3달 반 정도 수업을 듣는데, 학점 제가 신청했던 게 16학점이었는데, 한국에서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수업이 여유가 있었어서, 저는 이렇게 시간 남을 때, 뭐, 스포츠 경기 좋아해서 미식축구나 농구도 많이 보러 갔었고요. 그리고, 월요일 같은 경우 공강이었어가지고, 시간 이용해서 친구들이랑 캐나다로 나이아가라 폭포도 보러 갔었습니다. 그 학교를 가게 되시면은 거기 교환학생 담당자분께서 OT를 진행하시고, 뭐 시카고에서 할 만한 것들 또는 뭐 학교에서 하면 안 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수강 신청하는 부분까지 그 전체적으로 다 알려주시는데, 그런 부분들 이제 궁금한 거나 아니면 좀 문제가 생겼다 했을 때 바로 찾아가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동아리 같은 경우도 교환학생들 되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동아리 모집 공고나 아니면 본인들이 조그맣게 하는 행사 같은 것도 기숙사 벽면 같은 거에 되게 잘 붙어 있어서 관심 갖고 하다 보면 친구들 되게 잘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느꼈던 점인데요. 제가 미국 처음 갔을 때 그 불가리아에서 온 친구한테 말한 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 친구가 처음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는 미국이고 너가 되고 싶으면 뭐든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뭔 생각이지 했었는데, 뭐 살다 보고 같이 이제 친구도 만나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더, 전에는 조금 더 소극적인 성격이고 그랬는데, 뭔가 더 시도해보고 좀 더 진취적인 성격으로 좀 바뀌었던 게 좀 있더라고요. 갔다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러고 그렇게 외국인들이랑 얘기도 많이 하다 보니까 영어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점인데요. 제가 아무래도 군 문제 때문에 인턴십 수업을 못 들었었는데, 인턴십 수업을 듣고 그 인턴도 한 2달 정도 하게 되는데, 인턴 수업에서도 그럼 외국에서 메일 쓰는 법이나 뭐 어떻게 일 처리하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하더라고요. 또 뭐 영어 발음 교정 같은 것도 도와주고 한다 하는데, 이게 인턴십 수업을 안 들어도 들을 수 있다,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을 안 해도 수업은 들을 수 있다는데 제가 그걸 몰라서 수업을 못 들어가지고 그것도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제가
환율이 조금 비쌀 때 갔다 왔어요. 19년도 가을이 환율이 좀 비쌀 때 갔다 와서 미리 환전, 좀 쌀 때 환전해 주시면은 그거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은 이상원 멘토한테도 해주고 저한테도 해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면 공유 종료해 주시고 태경 학생 준비되면은 발표 진행해 주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저는 산업경영학부 박태경이고, 저는 19년도 2학기부터 20년도 1학기까지 1년 동안 독일 알렌 대학교에서 생활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제가 주로 현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팁을 주로 말씀드릴 겁니다. 생활과 관련해서 기숙사는 주로 안토누버나 타워를 선택하게 되실 텐데, 안토누버는 한 플랫을 6명이 공유하고 타워는 12명이 한 플랫을 공유하는데, 이 플랫이라는 게 그 부엌과 화장실을 공유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안토누버는 사진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방이 한 예술관의 1.5배 정도 굉장히 넓은 방이고, 타워는 딱 예술관 정도의 크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타워에서 주로 대부분의 파티랑 이벤트가 열린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어떤 게 더 나한테 좋은지 이제 생각을 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학업과 관련해서는 그 한국처럼 초반에 수강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수업을 듣고 이제 나중에 시험 전에 보이시는 문서처럼 이제 시험 신청 문서를 작성하신 다음에 이게 접수되어야 학점이 반환이 되니까 이거 꼭 잊지 말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이제 첫 번째로 버디 프로그램이라는 게 첫 번째 순서로 올 텐데, 이게 그 독일의 그 아일랜드 친구들과 1대1 매칭으로 이제 뭐 새로운 친구 만들기 이런 프로그램인데, 아마 다음 학기에 파견되시는 분들은 2월 말에 먼저 그쪽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그래서 왓츠앱을 먼저 다운로드 받아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코로나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바뀌었는데 제가 최근에 한번 보니까 썬데이 워크앤톡이라는 프로그램을 새로 이제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일요일 오전에 만나서 근교로 산책을 가거나 피크닉을 가는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뭐 가족 교류 프로그램 아니면 다른 뭐 댄스 프로그램 이런 정말 다양한 활동이 많으니까 큰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현지에서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팁인데요. 이제 주로 오리엔테이션을 가면은 처음에 건강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저는 이외에도 생활보험을 가입하는 거를 꼭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3번과 연관이 되는데, 이제 이 기숙사가 한국이랑 조금 달라서 그 체크아웃 할 때 내가 했던 거든 아니든 모든 하자가 발생하면은 그건 이제 제 돈으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독일에서는 간단한 문제면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사람을 불러서 고쳐야 한다 그러면 이제 값이 500유로, 심하면 1000유로는 가볍게 넘기 때문에 꼭 보험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자는 저는 독일 현지에서 9월에 신청을 했는데 독일 행정이 생각보다 매우 느리기 때문에 나는 어떤 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살짝 전전긍긍하는 스타일이다, 좀 신경이 많이 쓰인다 그러시면은 한국에서 미리 발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9월에 신청을 했는데 그 독일 시청의 실수로 데이터가 날아가서 12월에 비자 카드를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리할 때 꼭 환기를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그 아야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로 행정 처리해 주시는 분들이라 이제 거기서 튜터가 소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뭐 생활과 관련된 질문, 뭐 병원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를 이제 주저하지 말고 물어보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여권이나 레지던스 카드는 항상 가지고 다니시고, 이제 여긴 안 썼는데 가장 중요한 게 거기서는 도어락을 안 씁니다. 무조건 열쇠로 문을 열고 닫는데,
진짜 이 열쇠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따로 궁금한 질문 사항 있으시면 나중에 제 그 SNS 계정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혹시 솔길 학생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공유 부탁드릴게요. 네. 네, 보이시나요? 네, 지금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이탈리아 카포스카리 베네치아 이제 대학교 소개를 맡게 된 산업경영학부 홍솔길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이제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제 학교 소개,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이 어땠는지, 그리고 교환학생을 갔다 오면서 좋았던 점이 어떤 건지와, 그리고 이렇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제 개인 이메일이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학교면 그대로 이제 베네치 안에 이렇게 캠퍼스가 있습니다. 이게 보이시는 동그라미가 이제 학교 이제 수업하는 건물들 위치인데요. 섬 곳곳에 이제 수업하는 건물들이 있고, 이제 베네치아 섬 바깥으로 나가면 여기 위에 보이시는 육지 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이제 메스트레라는 지역인데, 저기는 이제 공학 계열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저기 건물을 쓰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018년도 2학기에 이탈리아를 갔다 왔는데, 이제 그때는 산업경영학부와 이제 디자인공학과만 이 학교를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모든 과 학생들이 이 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이제 상경계열과 이제 이공계열이 이제 이 학교를 가면 좋은 장점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상경계열은 이제 이 학교가 이제 이탈리아 내 경제학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대학이고, 그리고 인문학 수업이 굉장히 질 좋은 수업을 많이 가르치고 그 교수님들도 굉장히 좋은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 가장 네 번째로 오래된 이제 비즈니스 스쿨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학 계열로 이제 보시면 이제 건축학 수업이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 제가 들었고, 그리고 이제 베네치아와 관련된 이제 환경공학 수업이 있는데, 이제 몇 년 뒤면 이제 베네치아 섬 자체가 이제 깔아앉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제 대규모의 방파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연구들 이런 걸 많이 접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분자 나노 시스템학과가 있는데, 이 수업도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교통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베네치아의 또 다른 이름이 이제 불의 도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곳에는 이제 차가 다니질 않아요. 그래서 모든 교통은 전부 배로 움직이고요. 이 수상버스를 바포레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포레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용권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지금 보이시는 우니카 카드라는 교통카드를 이제 구매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니카 카드는 이제 베네치아 도착하시자마자 그 발급하는 곳에 가셔서 이제 그 베네치아 대학교 입학 증명서와 이제 여권을 제시하면 이제 발급비 10유로 그리고 매달 25유로 발급을 가능하고요. 그리고 매달 25유로씩 충전을 하시면은 이제 한 달에 25유로씩 내셔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상버스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공항을 가거나 아니면 육지로 버스를 타고 뭐 이동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시내버스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데서도 이제 이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제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바포레토 이제 외부 모습하고 내부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우니카 카드인데 이게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숙사는 이제 제가 생활했던 기숙사는 이제 융한 기숙사라고 하는데, 이제 베네치아 본섬 아래에 있는 저기 동그란 지역이 이제 주데카라는 지역이에요. 이제 저기서 이제 생활을 했고요. 제가 유감스럽게도 외부 사진을 찍어오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기숙사 내부 모습은 천장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넓이는 굉장히 심플하고 그렇게 좁지도 않고 넓지도 않은 수준이었고, 안에 샤워실이 이제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층별로
이제 구조가 다른데 2층은 복층 구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이는 사진은 이제 기숙사 바깥에 보이는 외부 사진입니다. 이제 학교 생활 이제 스케줄이랑 수업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릴 텐데 이제 저는 2학기에 갔지만 이제 1학기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기는 이제 3월에서 8월 초로 진행될 것 같고 수강 신청은 아까 독일 이제 갔다 온 학생과 똑같이 이제 청강 후에 시험 치기 5일 전에 등록만 하면 수강 신청이 가능하고요. 방학은 이제 한 학기에 이제 텀이 이제 첫 번째 텀과 두 번째 텀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 텀과 텀 사이에 방학이 한 번 있고 학기가 끝나면 방학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성적은 절대평가로 채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디 시스템이 있는데 아까 독일 학생과 똑같이 이것도 베네치아 학교에 가면 교환학생에 가기 전에 베네치아 대학교 학생들과 1대1 매칭을 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학교 생활 멘토가 되어주는 시스템이고요. 나중에 이탈리아를 가셔서 또 만나고 이제 또 얘기도 많이 나누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았던 점은 진짜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이제 먼저 여행을 정말 많이 갔는데 북유럽과 베네룩스를 제외하고 다 돌았을 정도로 정말 많이 갔고 이탈리아 이제 지리적으로 위치가 서유럽과 동유럽 그 경계에 있어서 굉장히 교통이 편리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거든요. 이제 다른 학교에서 온 이제 한국 친구들도 있지만 이 학교에는 이제 한국어과가 있어가지고 한국어과 이탈리아 학생들이랑 굉장히 많이 친해졌습니다. 여기 사진에 있는 이탈리아 학생들 중에는 이제 지금 서울대 대학원에 있는 지금 친구도 있고요. 이제 여기 한국에서 이제 좀 있으면 대학원 생활을 하러 올 친구들도 있다고 아직도 요즘에 이제 연락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았던 점은 경치인데요. 이제 사진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이게 학교 가는 길이 그림이고 너무 예술이고요. 베네치아 건물들 자체가 옛날 건물들을 굉장히 잘 보존하고 있어서 더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이제 나중에 인스타그램으로 DM을 보내주셔도 되지만 이제 혹시 인스타그램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이제 제 이메일하고 이제 카카오톡 아이디가 여기 있으니까요. 많이 문의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정우 학생 혹시 준비됐나요? 네. 네, 발표 바로 네. 공유 부탁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네, 저는 이제 프랑스 입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양정우인데요. 이제 저는 2019년 1학기에 프랑스로 교환학생을 갔다 왔고, 또 이제 프랑스라고 해서 다들 뭐 불어를 잘해야만 갈 수 있냐 이렇게 질문했었는데 그런 건 또 아니고 이 학교의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나 친구들 다들 영어에 유창해서 의사소통에는 불편함이 없을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프랑스어 수업에서는 초반에는 영어로 수업하다가 뒤로 갈수록 이제 프랑스어랑 영어를 섞어서 하게 되는데 근데 다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입사는 좀 특이하게 한국과는 다르게 수업 전반부와 후반부가 존재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업은 2월에 시작해서 4월에 끝나고 그 4월에 끝나면 아예 끝나는 거고 또 어떤 수업은 3월에 시작해서 5월에 끝나고 이렇게 돼서 이거 일정을 잘 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익산은 이제 파리 근교에 위치해 있어요. 한국으로 따지면 과천 정도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파리에 만약에 집을 구한다 해도 파리가 되게 서울보다 엄청 작기 때문에 파리 끝에서 끝으로 이동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근교라고 해도 이제 파리를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학교 사진이고요. 약간 한국 저희가 생각하는 학교랑 조금 다른데 실내는 이렇게 있고
점심시간에는 이제 안에 이제 식당이 따로 없다 보니까 밖에서 이제 사오거나 집에서 싸오거나 해서 이런 카페테리아에서 먹으면 되고요. 또 이제 주거에 대해서는 프랑스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한국처럼 기숙사가 그렇게 막 잘 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학교 내에 기숙사가 따로 존재하지도 않아서 사설 기숙사 그런 데를 따로 가야 되는데 이제 기숙사는 조금 들어가기가 까다롭고 원하는 서류들이 되게 많아서 저는 이제 한인 사이트인 프랑스존이나 네이버 카페인 푸델사를 통해서 쉐어하우스를 구했어요. 거기서 아니면은 이제 스튜디오,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원룸 쪽에서 이렇게 혼자 살거나 룸메이트를 구해서 이렇게 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물가에 대해서는 이제 프랑스도 되게 다양한 마트가 있는데 이제 외국이 한국보다 마트 물가가 되게 싸요. 그래서 특히 뭐 과일이나 고기 이런 게 되게 싸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김치찌개용 고기라고 하는데 1유로도 안 되죠. 그러면은 1,300원도 안 되는 그런 가격이어서 이제 보통은 거의 사 먹는 것보다 외식 물가가 되게 비싸기 때문에 사 먹는 것보다 이제 마트에 가서 직접 사서 집에서 요리해 먹는 형태로 요리를 이렇게 많이 해 먹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에 가면은 막 다들 한국 음식 싸가야 되냐 이러는데 한인마트도 되게 여러 가지 있고 파리 시내에 되게 많아서 이렇게 라면도 되게 다양한 거 많이 팔아서 저는 굳이 가서 2, 3일 먹을 거는 싸가도 한국 음식을 굳이 싸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외식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밖에서 다 사 먹기보다는 마트에서 이렇게 사서 요리를 많이 해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프랑스에 있을 때 한국에서 학교 기숙사에 있을 때 한식 먹었던 것보다 더 한식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프랑스에 가면 이제 약간 이런 여유도 조금씩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즐겨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프랑스도 교통이 되게 편리하기 때문에 각국에 저는 되게 시간이 날 때마다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되신다면, 그리고 여건이 되신다면은 그 수업이 이제 끝나는 시간이 이렇게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걸 시간표를 잘 짜서 그런 여유 시간 내에 이제 각국을 다양하게 다녀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런 여행 경비를 제외하고서는 저는 한 달 평균 집값 제외하고서 이제 한 300에서 400유로 정도 사용했는데 이제 보통 친구들도 보면은 한 달에 프랑스에서 사용하는 비용은 그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비용이 여행만 조금 다니게 된다면 생각보다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교환학생 기간 동안 이제 파리에서 생활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각국을 다니면서 다양한 것들을 많이 보고 더 넓은 데에 많이 가서 이제 많이 성장했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대학생만 할 수 있는 교환학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더 넓은 곳으로 나가서 많은 것들을 보고 이제 느끼는 그런 경험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채은 학생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화면 공유할게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여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교환학생 온라인 멘토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산업경영학부 17학번 박채은입니다. 네, 우선 제가 소개할 학교는 캐나다에 위치해 있는 레니슨 유니버시티 학교입니다. 학교 소개에 앞서서 간단히 목차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캐나다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두 번째로 레니슨 학교를 지원한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환학생 활동 중 가장 좋았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캐나다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캐나다는 모자이크 사회라 불릴 정도로 정말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모여 살며 한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사회적 문화의 매력을 느껴서 캐나다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캐나다에도 여러 나라의 선택지들이 있었는데, 여러 학교의 선택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레니슨 학교를 선택한 몇 가지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학생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많은 버디 프로그램들처럼 비슷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레니슨 커리큘럼 중에 이런 컨버세이션 파트너라는 매칭 제도 활동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는 화면에 제시된 것과 같이 본인이 어떤 취미나 관심사를 지니고 있는지를 사전 인터뷰를 통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비슷한 관심사를 지닌 외국인들을 이렇게 친구를 매칭을 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저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K-팝을 정말 좋아하는 캐네디언 친구를 만나서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희망한다면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레니슨 학교는 물론 홈스테이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기숙사 시설이 정말 잘 돼 있어서 레니슨 학교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고 실제로도 만족하고 다녔던 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홈스테이는 뭔가 복불복이 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서 그런 걱정을 줄일 수도 있었던 것 같고 실제로 기숙사에 생활하게 되면 수업이 끝나고 여가 시간에 카페테리아나 이런 주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훨씬 다양한 학생들과 더 친해질 수 있었던 기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카페테리아 내에서 삼시세끼를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달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가서 경험을 해보니까 거의 매일매일 수업을 마친 후에 다양한 학생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어 있었으며 주말에도 나이아가라 폭포나 토론토 여행 등 떠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정말 많이 개설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캐나다 레니슨 학교에 오시면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환학생을 통해서 가장 좋았던 경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일본, 중국, 터키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파티를 했던 경험들도 정말 많고요. 여기 사진에서 나와 있듯이 친구들 홈파티에 초대받아서 같이 시간을 보낸 경험들도 아직도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또한 교환학생의 가장 큰 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또한 수업이 없는 주말을 이용해서 캐나다 곳곳을 경험하고 즐겼던 것 같아요. 또한 캐나다의 대표 공휴일인 캐나다 데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다 같이 빨간 옷을 입고 축제를 경험했던 순간들도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아있고 무엇보다도 캐나다의 자연 환경 정말 끝내줍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자연 환경들을 여행하면서 눈과 마음에 즐거운 추억들을 담아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러한 추억을 다양한 인종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의 친구들을 만나며 더 넓은 사고를 하며 성장하기 위한 곳은 캐나다의 레니슨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채은 학생 발표 고마워요. 진영 네. 학생도 준비됐나요? 네,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잠시만요. 화면 공유 종료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지금 잘 보여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계공학부 서진영이고요. 저는 올해 2001월부터 31일까지 1월 31일까지 교환학생을 1월 30일부터 6월 14일까지 교환학생을 다녀왔고 저는 3학년 1학기에 학기 중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오스트라와 공대의 위치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오스트리아 비엔나까지 기차로 2시간 걸렸고 체코 프라하까지도 이제 기차로 2시간 걸렸습니다. 또한 폴란드 바르샤바까지는 기차로 4시간 걸렸는데 바르샤바는 이제 다른 북유럽을 갈 일이 있어서 이제 여행을 가게 된다면 바르샤바에서 비행기가 많기 때문에 바르샤바까지 기차로 갔다가 이제 바르샤바에서 다른 북유럽으로 갔었습니다. 제가 여행 다녀온 도시를 보게 되면은 헝가리나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폴란드, 체코 이렇게 다녀왔고요. 네, 체코가 중유럽에서 동유럽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제 기차로 여행하기 되게 편했습니다. 그래서 기차로 여행을 다녀왔고 스웨덴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기로 다녀왔는데 한 5월부터 코로나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비행기로 여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5월 말에서 6월 초에
제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 잠깐 이탈리아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오스트라바 공대를 선택한 이유는 오스트라바 공대에도 한기대와 같은 기계공학부가 있어서 전공 과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점 변환을 많이 할 수 있었고, 제가 이번에 18학점을 생각을 하고 파견을 갔지만 제가 오해했던 부분이 있어서 15학점 정도로 변환할 예정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로는 프랑스 입사 같은 경우에는 4학년 이상부터 가능한 걸로 확인을 해서 3학년인 저로서는 선택지가 없었고, 또한 독일 알렌데에 있는 전공 수업들을 봤는데 그렇게 한기대랑 겹치는 과목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체코 오스트라바 공대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오스트라바 공대에 대한 소개가 있는 안내 책자가 있는데 거기에 써 있는 문구 중에 하나가 유럽 전역에서 많은 교환학생이 온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오스트라바 공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체코 수업이 코로나 상황입니다. 수업은 영어로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교환학생끼리 듣다 보니 수업을 혼자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혼자 들었던 수업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을 했습니다. 올해 다녀오다 보니 코로나가 심해서 규제가 심했는데 4월부터 조금씩 풀리다가 6월 초에 거의 완전히 풀렸습니다. 체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야외에서 마스크 유무 해제랑 인원 제한에 대한 사항도 해제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교환학생을 가시게 되면은 비자를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비자 관련 서류는 직전 학기에 간 학생이 블로그에 올려놔서 그거 보고 작성을 했고요. 준비할 서류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비용은 저 혼자 800만 원을 준비했고 교내 장학금, 체코에서 주는 장학금, 그리고 체코에서 과외를 했었는데 이렇게 모두 돈을 합쳐서 돈을 사용하다 보니 생각보다 돈이 엄청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즉흥적인 지출, 예를 들어서 3일 뒤에 가는 비행기를 예약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아서 600만 원 정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체코를 다녀오게 되면은 주변 친구들이 많이 물어보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먼저 체코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체코어에는 체코어가 있어서 이제 체코어로 마트나 가게에서는 체코어로 대화를 했는데요. 대부분 거의 영어도 하실 줄 아는 분들이 많아서 영어도 쓰고 체코어도 조금씩 썼습니다. 체코어 같은 경우는 체코에 가서 체코어 수업을 들으면서 체코어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학교 내에 보면은 우리나라 기숙사랑 많이 다른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내에서 취사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학교 내에 펍 같은 술집이 있어서 거기서 많이 놀고 파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이제 오스트라바가 체코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데 시내에 나가게 되면은 한인 마트가 있어서 이제 고추장이나 떡, 만두 이런 재료들을 많이 팔고 있어서 그래서 한인 마트에서 식재료를 구해서 한식을 주로 해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인종차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인종차별은 제가 이제 다양한 나라를 여행을 갔고 그리고 체코에는 동양인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복귀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인종차별을 당했던 경험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숙사 설명까지 마치고 이제 마무리를 지을 텐데 제가 교환학생을 다녀오기 전에는 별로 유럽에 대한 엄청난 환상이나 여행하고 싶은 의지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외국인 친구들이랑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랬던 것이 제 목표였는데 막상 가고 한국을 다시 오니까 유럽이 굉장히 아쉬웠던 점이 있습니다. 제가 4개월 반 정도밖에 교환학생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아쉬웠고 하지만 그만큼 이제 더 친구들과 돈독했던 점도 있었고 그리고 다 같이 여행 갔던 기억이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제가 또한 교환학생 가기 전에는 이제 기계공학부에서 교환학생을 다녀온 학생 선배님들 많이 못 보기도 했고, 그리고 보고서 같은 데 보면 많이 없어서 학점 변환이나 아니면 학사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자기가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이나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 그리고 한 기대에서 변환할 수 있는 과목을 미리 찾아가게 된다면 충분히 15학점에서 18학점까지도 학점 변환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 사항이 있으면 인스타나 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영 학생 감사합니다. 네, 진영 학생을 끝으로 저희 이제 교환학생 온라인 설명회 멘토들의 설명은 전부 다 끝났고요. 지금 제가 슬라이드를 이렇게 공유를 해드렸는데, 이제 방금 저희가 처음에 이 온라인 설명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지금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멘토분들이 또 학업이나 다른 일정 등으로 인해서 참여를 못한 멘토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지금 다음과 같이 보이는 SNS 주소나 학교 메일 등을 통해서 궁금한 점을 이제 따로 DM 메시지를 보내거나 메일을 보내면은 저희 멘토분들께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파견 대학이나 이제 전공, 그리고 이제 이 선배님들에 대한 궁금증이나 그런 해당 내용은 여기 보이는 SNS 주소나 학교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교환학생 선발이나 그런 것에 관련한 Q&A를 이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을 해주실 때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A 시간 가질게요.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겠어요? 그 지원서를 넣는 기간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기간 안에 어학 성적을 못 만들면 지원할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하고 어학 성적을 올려도 되는 건가요? 일단은 어학 집중대학인 캐나다 대학을 제외하고서는 저희한테 신청서를 제출하는 기간인 9월 22일까지는 어학 성적을 제출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 GEC 수업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던데 그거는 네. 따로 열리는 건가요, 수업이? 이전에 그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신청을 할 때 그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였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는 글로벌 라운지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 그런 토익이나 오픽 수업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대신 그래서 캐나다 쪽 대학은 어학 성적이 없는 학생은 11월 30일까지 어학 성적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약간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그러면 11월 30일까지만 어학 성적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네, 캐나다 쪽 대학에 한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혹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제가 지금 목표하는 대학이 네덜란드에 있는 대학교인데 그 전공 집중형 대학이더라고요. 혹시 네. 전공 집중형 대학에 갔을 때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전공의 학점이 있나요? 네덜란드에서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전공학점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대신 저희가 설명 초창기 말씀드렸던 그 한 학기당 1학점 이상은 반드시 변환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국가장학금 수혜 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6학점 이상 변환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전공 과목이 아니고 겹치는 교양 과목을 들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전공 과목이 아닌 교양 과목이요. 네네. 그럼 남은 학생이 이제 전체적으로 그 모든 과목을 다 교양으로 듣겠다는 의미인가요? 네, 제가 그 교양 학점이 많이 남았는데 네. 학교 여건상 지금 어학 집중형인 나라에 못 갈 것 같아서 네네. 전공을 조금 듣고 나머지는 교양으로 채울 예정입니다. 일단은 그러려고 그런 수강 변환 가능한 학점 관련해서는 네네. 일단 교수님이랑도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네,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앞부분을 못 들었는데 네. 혹시 이거 같은 경우는 동영상 혹시 어디에 올려주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일단은 저희 그 대학 유튜브에다가 요청을 할 예정인데요. 만약 그 유튜브에 업로드가 어렵다고 하면은 저희 GEC 쪽에 있는 유튜브 개설해서라도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소는 저희가 나중에 공지사항으로 발표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해도 될까요?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이번 지원부터는 선발 대상이 확대되었는데, 혹시 네네. 다음 학기에도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일단은 확정은 아닌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최대한 지금 그런 코로나 때문에 못 갔던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내년 2학기까지는 이렇게 그 대상을 확대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지금 막 장기 IPP의 경우에는 교수님과 상의해서 이제 설계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데, 혹시 네네. 이런 교환 학생도 교수님의 승인이 있다면은 설계 과목을 같이 수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학점 인정이나 변환이나 인정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교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먼저 네. 교수님이랑 상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학사팀이랑도 한번 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혹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제가 어학 점수가 올해 11월까지가 유효 기간인데, 그러면 제가 새로 따야 하나요? 아니면 그거 그대로 쓰면 되나요? 올해 11월까지면은 올해 11월까지요. 일단은 제출을 할 때 지장은 없는데 네. 그 해당 파견 대학 측에도 한번 문의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학생 그 혹시 저희 그 공지사항 측에 대외협력팀 연락처랑 메일 주소가 있거든요. 네. 공고를 낼 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혹시 질문 하나만 더 드려도 될까요? 네, 질문해 주세요. 제가 여권 만료일이 22년 1월인데, 네, 그럼 여권을 다시 재발급 받아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다음 주까지 여권 사본 제출도 또 그 서류에 포함되어 있던데, 네네. 근데 그 전에 만약에 재발급이 안 되면 혹시 어떡하죠? 일단 여권 발급 신청을 해 주시고요. 그거에 대한 접수증을 먼저 제출을 해 주세요. 접수증 네, 문제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있는데, 네네. 보통 어느 학기에 가는지, 그러니까 몇 학년 몇 학기에 가는지가 궁금해요. 보통적으로. 일단은 지금 당장은 제가 데이터를 보지 못해서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일반적으로는 3학년 2학기 정도의 학생들이 이제 준비를 마치고 신청을 해서 4학년 1학기에 가는 경우나 3학년 1학기에 준비를 다 마치고 신청을 해서 3학년 2학기에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네. 그 학점 변환 관련해서 네. 제가 이제 한기대에서 학점 변환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 어떤 그 대학에도 어떤 과목이랑 겹치는지, 그러니까 학점 변환이 가능한 과목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네. 그거를 궁금합니다. 그게. 그 우선은 저희가 그 파견 교환학생 선발 게시물에 부침 네. 2를 보시면 대학별 세부 조건표라고 있거든요. 네. 그럼 거기 보시면은 대학 홈페이지를 저희가 주소를 적어놨어요. 네네. 이제 그런 대학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대부분의 대학에서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탭에 들어가시면 이제 뭐 그쪽에서 수강 가능한 그 과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면은 아마 찬호 학생이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막 영어로 막 어떤 과목에 대해서 써져 있으면 네, 그 과목이랑 저희 학교에 있는 제가 들어야 되는 전공 과목이랑 네. 정확하게 일치해야지 이수가 되는 건가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권유 드리는 거는 그 네. 담당 찬호 학생이 우리 대학에서 변환하고자 하는 그 과목의 교수님이랑 한번 상담을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질문 있는데요. 네. 혹시 면접 때 언어는 그냥 다 영어로 진행이 되나요? 면접 때 일단은 그거 관련해서는 면접관리의 재량에 딸려 있는데요. 그 PPT 발표 같은 경우는 일단 영어로 면접을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질의응답 그런 것도 다 영어로 해야 되는지 그거는 제가 그런 경우는 일단은 이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 면접위원님들이 뭐 이런 거는 영어로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네, 혹시 더 질문 있을까요? 네, 저 질문 있습니다. 네. 그 이번에 4학년 1학기로 늘린 것 같은데 네. 그 앞으로도 그럴 계획인지. 일단은 그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할지는 저희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우선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작년 프로그램도 연기한 학생들도 많았고 저번 학기 같은 경우에는 취소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한시적으로 이렇게 확대를 한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원래는 3학년 2학기 때까지가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혹시 근데 경쟁률 같은 거는 따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나 독일이나 네. 그 대학마다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네. 이게 제가 내년에 3학년 1학기라서 이게 3학년 2학기 가고 싶긴 한데 이게 만약에 혹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이게 경쟁률이 얼마큼 되는지 궁금해서. 경쟁률은 사실은 시기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경쟁률이 막 4대 1까지 올라간 경우도 있었는데 네. 아니면 선발 인원에 딱 맞춰서 신청을 해가지고 그 인원들이 면접 보고 바로 패스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일단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네. 네, 혹시 그 4학년 1학기가 확대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혹시 그러면은 2학기 때 지원할 때 그 해당 학기가 마지막 학기면은 혹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신청한 학기가 8학기인 경우에 어떻게 되냐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신청 학기가 8학기거나 아니면 2학기에 갈 거를 신청할 때 8학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쨌든 신청 학기 말고 저희가 파견 학기가 수업 연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딱 4학년이라고 치면은 8학기 때 신청을 해서 9학기 때 가게 되는 경우는 일단은 지원이 불가능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많이 문의를 주는 학생들이 있었고, 저희도 그걸 한번 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은 알아보고는 있는데, 일단은 제가 좀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7학기에 지원해서 8학기에 가는 건 괜찮다는 거죠? 현재 그 상황을 한시적으로 약간 확대를 해놓은 상태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는데요. 네. 그 일리노이 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어학 요건에 이 토플이랑 아이엘츠랑 듀오링고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는데 네. 지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지원이 아예 불가능한 건가요, 지금? 네, 일단은 일리노이 대학 측에서 토익 점수 저희가 이제 문의를 해봤어요. 토익 점수도 반영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일리노이 이번에 공과대학은 토익 점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질문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네. 혹시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거 문서화돼서 정리한 건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이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고요. 이 녹화본 같은 경우를 이제 유튜브 같은 데 업로드를 한 2주 정도를 게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혹시 문서로 정리된 건 혹시 없을까요? 앞으로 확대된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 확대된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선발 공고 게시물에 올려놨었고요. 거기서 보시면은 그 선발 대상이 파견 학기가 수업 연한 내에 해당되고 뭐 1학년 1학기를 마친 자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질문 하나만 더 드려도 될까요? 네, 질문해 주세요. 저 캐나다 같은 어학적으로 가면 네. 아예 전공적인 그 수업은 아예 들을 수 없는 건가요? 전공적인 거를 들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보통은 다 어학성 그 영어 쪽 과목으로 변환을 했고요, 학생들은.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침 2에 제가 써놨지만 교양 과목 한 개를 일단은 필수로 꼭 들어야 되는 게 있고, 전공 성적 학점 변환과 관련해서는 교수님이랑 한번 상담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저 질문 있는데 네. 어학학점 변환을 해서 네. 어학직병으로 갔다 온 사람들 학점 변환이 한 몇 종 정도 되나요? 그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저희가 최근에 또 확인해 봤을 때는 뭐 17학점 변환한 학생도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이렇게 좀 질의응답을 받아봤는데요. 저희가 그 처음에 얘기했던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다가와서 혹시 질의응답 지금 있으신 분 마지막으로 좀 몇 명 더 받고 이제 없으면은 오늘 설명회는 여기서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질의응답 더 하실 분 계신가요? 네, 그럼 이제 질의응답을 더 하실 분이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혹시나 여기서 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은 파견 대학이나 발표 학생 그리고 뭐 학부 관련해서는 이 SNS 주소로 전달을 해주시고요. 그 외에 다른 또 궁금점이 있으시면은 파견 선발 공고문에 게시된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 제 이메일 주소거든요. 그쪽이나 아니면은 GCinfo 그쪽에 DM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좀 오늘 그 설명회를 통해서 학생들의 관심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되게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로 이제 일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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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